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신형 소울입니다. 신형 소울은 현행 모델이 3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좀 더 SUV 같은 모습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초기의 소울은 박스 형태의 약간 애매모호한 CUV였는데 현행 모델에 와서는 좀 더 SUV 같은 실루엣이 됐고, 기아도 SUV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로 보면 B 세그먼트 SUV라고 해야 되겠네요. 파워트레인도 정리가 되는데 기본 내연기관이 1.6L 터보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성능 차 현대기아의 C세그먼트 승용차에 올라가는 엔진이 탑재가 됐고, 또 다른 모델은 EV입니다. 전기차. 그러니까 1.6 터보와 전기차 두 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얼굴도 많이 달라졌죠. 기존에 비하면 훨씬 더 말끔하고 좀 미래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는 헤드램프가 커지는 추세잖아요. 특히 작은 차는 헤드램프를 차체 크기 대비 키우는 게 보통인데, 소울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를 기존에 비해서 조금 얇게 가늘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날카로운 눈매가 됐고, 그리고 안쪽의 디자인 때문에 좀 더 미래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이 아래쪽의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서는 또 처음 보는 디자인이에요. 현대기아 차는 요즘 각 모델마다 이 그릴의 디자인 또는 세부적인 디자인을 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꽤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요즘에는 패밀리룩으로 하나 정하면 그거를 일괄적으로 정해서 약간 좀 식상한 면이 있는데, 저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달리하니까 좀 신선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모델에 차체 사이즈도 구형보다 늘어났는데, 이 육안으로 보는 느낌은 그 수치 대비해서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느낌은 구형 대비 좀 한 급 위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소울은 일종의 패션카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외관에서도 좀 눈에 띄는 장식이 많죠. 예를 들어서 그릴 하단이나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천정, 사이드 미러까지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뒷모습도 기존에 비하면 훨씬 괜찮네요. 저 테일램프 때문에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가 굉장히 길잖아요. 저게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점등이 되면은 확실히 좀 존재감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는 가운데로 보인 머플러인데, 보통 가운데 위치한 머플러는 고성능 스포츠카에 많이 쓰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시작도 했고, 근데 소울에 적용이 되니까 익숙한 디자인인데 뭔가 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트렁크는 물론 C필러와 그릴에도 소울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보통 차 이름이 이렇게 외관에 많이 새겨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노블2, 사이즈는 235에 45와 18입니다. 소울에 적용된 휠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죠. 예, 신형 소울은 실내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니터가 있는 주변에 이 틀을 보면은 요 약간 둥그렇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비슷하지만 다른 세부적인 디자인은 많이 달라졌죠.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좀 쭉 뻗어 있는 타입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경사가 져 있는 게 약간 특이하네요. 모니터는 와이드 타입의 10.25인치인데, 요거는 현대기아차가 요즘에 들어서 점점 사용을 확대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부분 변경 모델에도 10.25인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모니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와이드 타입이 보기가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울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소울급에서는 이렇게 와이드 타입의 모니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모니터 주변과 센터 패시아, 기어 레버, 송풍구 주위에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급을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모니터 주변에 적용된 이 블랙 하이그로시 때문에 모니터가 그 실제 사이즈보다 그렇게 확 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첫눈에 봤을 때, 아, 이게 10인치가 넘는 와이드 타입이구나 라는 그 크기가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3분할 화면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음악, 그리고 트릭 컴퓨터. 여기서는 간단하게 주행 관련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은 주요 메뉴가 나오죠. 소울에 적용된 기능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이 사운드 무드 램프인데,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관련 메뉴로 넘어가죠.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신 테마에 따라서 그 무드 램프가 변경이 되죠. 이 기능은 뭔가 소울에 좀 어울리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컬러 테마 같은 경우에는 파티타임, 헤이요, 여행, 로맨스, 미드나잇 시티, 카페, 이렇게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밝기도 4단계가 있네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신형 소울에는 음성 메모 기능도 추가가 됐네요. K9에 적용이 된 거.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 안쪽에 있는 메뉴는 기존의 기아차와 거의 동일하네요. 그리고 블루투스도 그 2대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할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더 크게 해서 후방 화면을 보여주고, 이쪽은 앞뒤 센서를 보여주죠.
이거는 밝기와 명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세부적으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죠. 모니터 밑에는 주로 사용하는 메뉴의 버튼을 꺼내놨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하기 직관적이에요. 온도 조절은 다이얼이고요. 바람 세기는 버튼이죠. 그리고 별도의 액정도 있습니다. 좀 작긴 하지만. 기어레버 앞쪽의 수납 공간은 2단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모닝처럼. 이 위에는 무선 충전 패드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되죠. 요 앞쪽에는 C볼트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1열에 통풍과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스포츠, 노멀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어레버 뒤에는 컵홀더 2개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차들이 컵홀더 2개가 있으면은 그 사이즈가 각기 좀 다르거든요. 깊이도 좀 다르고. 근데 소울은 거의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차가 아무래도 북미 시장용 차라서 그런지 사이드 브레이크가 뭔가 이렇게 너무 어색해 보이진 않죠. 국내에서 팔리는 북미 시장용 뭐 미국 차든 일본 차든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렇게 어색해 보이진 않습니다.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적당한데 이게 완전히 정사각형은 아니죠. 좀 일부가 좀 침범해서 용량을 이렇게 완전히 100%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좀 스포티하죠. 차 크기에 맞는 적당하게 아담한 사이즈고 D컷 타입입니다. 기존에도 스타일 패키지에 이 D컷 타입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디자인이 더 예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스티어링 여기에도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네요. 그러니까 실내에 보면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운전대의 디자인도 많이 바뀐 거 맞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은 구형과 거의 비슷하죠. 구형도 이렇게 버튼이 모여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처리를 했는데 스포크 왼쪽에는 오디오와 볼륨, 오른쪽에는 트릭 컴퓨터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뭔가 이 버튼들이 좀 되게 오밀조밀하네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쪽에도 이렇게 버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다 없애고 여기다가 이렇게 최대한 몰아놓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칼럼 뒤에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있죠.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하면 계기판 디자인은 좀 평범하네요. 지금이 트릭 컴퓨터 창이고요. 변속기 온도 정보도 보여주는 게 약간 특이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디자인은 뭐 기존의 기아차와 거의 동일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면 이런 세부적인 메뉴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기존의 기아차와 거의 동일하고요. 구형과 비교하면은 그 ADAS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장비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죠. 차로 안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3가지 메뉴가 있고요. 후측방 안전도 이렇게 3가지 메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끌 수도 있고. HUD는 콤바이너 타입이 적용이 됐죠. 보통 급이 좀 낮은 차에 HUD가 들어가면은 이런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벨로스터도 이런 타입이 들어갔죠. 기존의 HUD에 비하면은 사실 시인성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표시되는 정보는 그 상급의 차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계는 물론 내비게이션의 정보나 도로 정보 안내, 그리고 오디오 관련 정보, 주행 보조, 차로 안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HU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을 수도 있죠. 접고 펴질 때의 소리는 좀 큰 편이죠.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헤드램프와 계기판 밝기, 차로 유지, HUD, 파킹 센서 등의 버튼이 모여 있고요. 소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운드 무드램프는 여기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됐죠. 실내에서 이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사운드 무드램프의 디자인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각적으로도 괜찮은데 손으로 만졌을 때의 그 재질감이 꽤 좋습니다. 이게 디자인도 멋지고 또 새로운 공법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도어 포켓의 용량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시트는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시트에 앉으면 이렇게 잠긴다는 느낌보다는 시트의 그 굴곡 자체가 좀 평평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위치 자체는 좀 높은 편이고요. 구형 소울은 타본 지가 오래라서 2열 공간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2열 공간이 거주성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가 꽉 끼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2열 레그룸이 아주 타이트한 편은 아니죠. 그리고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도 아주 고추선 편은 아니고 약간은 좀 뒤로 뉘어 있는 편입니다. 2열 시트의 쿠션의 길이도 아주 짧진 않아요. 보통 이 정도 차급의 2열이면은 쿠션이 이거보다 좀 짧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1열 시트 밑으로 신발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보통 SUV도 이렇게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이렇게 밑에 넉넉하게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 차는 신발 로크도 위아래로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 정도로 1열 시트 밑에 그 공간이 넉넉합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2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 뒤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굉장히 허전하네요. 가운데 부분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를 잘 했는데 이 가운데 시트는 좀 딱딱해요. 뭐 대부분의 차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가운데 앉은 사람은 앉을 수는 있겠지만 좀 불편하겠습니다. 1열처럼 머리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신형 소울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364리터고요. 구형에 비하면 10리터가 늘어났습니다. 364리터면은 C 세그먼트 해치백의 그 평균과 대략 비슷한 수준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반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이 트렁크 바닥에 열어보면은 이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트렁크부터 2열 시트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지진 않죠. 이렇게 경사가 좀 집니다. 저 주행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구독자 10만이 넘었는데 유튜브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튜브의 신형 소울 시승기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50분에게 IoT 탁상용 무선 충전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다 드리고 싶은데 여건상 50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그 프로그램으로 랜덤으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히터 끈 상태고요. 공회전대 엔진 소음은,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비하면 정숙성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진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방음, 특히 하체의 방음, 타이어 소음이 구형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반면에 음색은 가솔린 엔진 치고 약간 거칠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주행거리가 이 차가 제 차 처음 받았을 때 이게 100km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새 차죠. 나중에 가면은 이 음색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죠. 반면에 진동은 구형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이 운전대로는 좀 가늘게 전달이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운전대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의 진동은 보통 디젤차는 이렇게 좀 가늘게 있잖아요, 파장이. 근데 이 차는 약간 좀 이렇게 큰 파장으로 좀 낮긴 하지만 그렇게 진동이 전달이 돼요. 제가 이번 시승에서 차 두 대를 타봤는데 모두 비슷하네요, 진동이.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L 터보와 7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되는데, 이미 현대기아의 그 C 세그먼트 승용차에 많이 쓰이고 있는 조합이죠. 내연기관은 딱 1.6L 터보로 시작을 하고 이게 딱 하나의 옵션이니까 뭔가 너무 좀 센 느낌이 있죠. 지금처럼 속도가 60 정도 되면은 회전수가 한 1500rpm 정도 되는데, 이때는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는 들려요. 이게 좀 더 올라가야지 타이어 소리가 좀 더 커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가 좀 들려오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파워트레인에 따른 C 세그먼트 승용차에 비해서 이 차의 그 엔진 소리는 좀 뭔가 좀 심심하죠. 심심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거칠고 또는 음색이 좀 탁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이 차는 SUV지만 뭔가 좀 패션카 같은 그런 성격이 좀 짙잖아요. 지금처럼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면은 저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넘어서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구형은 타본 지가 굉장히 오래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좀 몇 가지는 좀 선명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구형은 뭔가 쿵쾅쿵 하면서 의외로 운전에 재미가 있고, 또 하체의 소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한마디로 좀 시끄러운 차였거든요. 이 신형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정제가 됐어요. 다른 말보다는 그냥 정제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는 세련됐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뒤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물론 약간 좀 부드럽게 세팅한 차에 비해서는 좀 딱딱한 편이긴 한데, 특히 노면이 울퉁불퉁하지 않은 길에서도 자잘한 충격들이 좀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편이에요. 이게 소울은 예전부터 이런 특성 또는 이런 성향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를 탈 수 있죠. 그러니까 하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한다기보다는 첫 충격은 조금 더 뾰족하게 다가온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차감은 좀 호불호를 탈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의 승차감은 니로가 있죠. 니로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좀 급이 다르긴 하지만 니로와 소울을 비교를 하면은 니로 쪽이 좀 더 보편적인 승차감이라고 할 것 같고요. 소울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 또는 움직임이라고 할 것 같아요. 회전수를 올려보면은 대략 한 2300, 400 rpm
그때부터 엔진 소리가 좀 커지고 터보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때도 그 엔진 음색이 그렇게 이렇게 말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소울은 3세대에 와서 이제 SUV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 운전 자세는 그 통상적인 뭐 B세그먼트라고 한다면 그런 SUV와는 좀 달라요. 이 운전 자세가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벤츠 구형 B클래스 있죠. 그거와 좀 약간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운전 포지션을 지금 가장 낮게 해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 발의 각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약간 좀 어색해요. 그 구형 B클래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SUV로 딱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그 운전 자세 또는 그 포지션이 약간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포지션은 좀 높아요. 그 2열에 앉아도 신발 이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열 시트의 포지션이 높은 건데, 그래서 앞에 시야는 굉장히 좋아요. 전방의 시야가 눈에 되게 잘 들어오고, 뭐 다른 기아차가 그렇듯이 이 좌우의 시야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는 뒷유리의 면적도 커서 이 룸미러를 통한 그 후방 시야도 눈에 잘 들어옵니다. 확실히 시트는 운전을 하니까 또 느낌이 달라지네요. 제가 아까 시트 설명을 드렸을 때는 운전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시트가 성인 남자가 앉아도 별로 안 작다라고 했는데, 저 지금 운전해보니까 시트가 좀 작네요, 저한테. 특히 어느 부분이 좀 작게 느껴지냐면은 이 쿠션이 좀 짧아요. 만져보니까 이렇게 좀 이만큼이 좀 남는데, 지금 한 50km 정도 운전해보니까 시트 쿠션이 좀 짧은 감이 있습니다. 짧은 감이 있는 게 아니고 짧아요. 그리고 등판도 약간은 좀 저한테 좀 좁은 느낌이 있고, 근데 이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그 시트의 뭐 그런 굴곡이라든가 기능성이 그렇게 또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시트의 쿠션도 약간 좀 적당하게 있는 편이고, 그리고 HUD도 운전을 하니까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게, 이건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하면은 저 HUD의 패널 그 표시된 정보 창을 좀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저 표시되는 그 정보가 그 보닛에 비치거든요. 물론 저 보닛에 비쳐도 뭐 잘 보이긴 하는데, 이거보다 상위 모델에 적용되는 그 HUD는 저 앞쪽에 비치잖아요. 그거보다는 확실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울 사이즈에 204마력 1.6 타보니까 동력 성능은 아주 충분하죠. 처음에 밟을 때는 약간 그 토크 스티어 비슷한 좌우로 약간 좀 흔들리는데, 그게 운전의 재미를 돋궈주는 그런 세팅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같은 파워트레인에 그 차들은 뭐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정지 상태에서 급 출발을 하면은 그 앞쪽이 약간은 좀 흔들려요. 근데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차가 좀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직진 안정성이 보통 통상적인 다른 기아차보다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직진을 하잖아요, 고속으로. 그러면 앞쪽이 약간 좀 이렇게 흔들려요.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의도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점 중에 하나는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속 페달로 진동이 좀 더 커져요.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도 좀 커지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회전수를 막 6000rpm 이상까지 쓰면은 목소리 잘 안 들리죠. 그 정도로 음량이 커지는데, 이것도 구형에 비하면 근데 많이 조용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좀 두드러지냐면은 타이어 소음이요. 지금 저 110km 정도로 달리는데 타이어 소음보다는 저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제가 시승기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90, 100 뭐 이렇게 달리면은 보통은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린다고. 근데 이 차는 지금 한 110 정도로 달리면은 타이어 소음보다는 이 앞유리 창에서 부딪히는 풍절음이 가장 크게 들립니다. 어쨌든 저는 구형 시승하면서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큰 게 그 기억이 좀 생생해서, 이 신형은 그 노면 소음이 많이 줄어든 게 가장 좀 두드러진 개선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의 7단 듀얼 클러치는 여러 차에 쓰이잖아요. 그 중에 뭐 몇몇 차들은 저속에서 좀 꿀렁거림이 심한데, 이 차는 저속에서의 꿀렁거림은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탔던 i30N 라인의 경우에는 그 저속에서 꿀렁거림을 거의 잡았는데, 이 차 역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속에서 출발할 때 또는 그 변속을 할 때 되게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반면에 반응은 좀 느려요. 그러니까 꿀렁거림을 잡는 대신 반응도 좀 느리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속에서 보통 천천히 출발하잖아요. 가속페달 조금 밟고, 그때 그 반응이 조금 느리게 오고,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100km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박자 있다 나가죠. 만약에 100km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이건 올라가는데 이거 좀 나중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노멀 모드 기준이라면은 그 추월을 위한 그 킥다운 때 반응은 좀 늦는 편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속도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똑같이 킥다운을 해보면은 뭐 그래도 그렇게 반응이 빨라지진 않네요. 뭐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아주 반응이 빠릿빠릿한 건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스포츠 모드처럼 이렇게 초기의 반응은 좀 이렇게 많이 민감해지죠. 그리고 가속 페달은 좀 무거운 편이고요. 최근에 다른 현대기아 차들처럼 이 차도 차선 유지장치가 들어갔는데 이보다 그 상급 모델 있잖아요. 뭐 그거와 그게 큰 차이가 없을 만큼 그 좌우, 그러니까 중앙을 잡는 능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상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직선이 계속될 경우에는 저 아까 한 40초까지는 잘 해본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저 시승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좀 많은 조건에서 못 해봤는데, 아까 편도 이쪽으로 올 때는 한 최대한 40초? 45초? 이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차 역시도 이렇게 곡선이 좀 나오면은 그 유지 시간이 좀 짧아지죠. 그리고 이 차에도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카메라가 다가오면은 그 ACC 제한 속도 이상으로 세팅을 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 밑으로 속도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돼 있고요. 이 차는 가속력이 좋긴 한데 이게 엔진 소리 때문에 그런지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확 나간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속도계 보면은 잘 나가긴 하죠. 이 차가 상대적으로 좀 키가 높잖아요, 승용차에 비해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200을 찍고 길이 들면은 더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신형 소울을 시승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총평을 하면은 구형에 비해서 이 신형은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단순히 뭐 편의 장비라든가 뭐 차가 커지고 그걸 떠나서 이 주행 품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특히 하체 이소음, 노면 소음이 줄어든 게 가장 두드러진 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방음도 좋죠. 물론 이 차에 가솔린 특유의 그런 정속성이라든가 진동, 이거를 기대를 하시면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속할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좀 큰 편이고, 급가속할 때도 진동이 좀 가속 페달 또는 운전대로 있는 편이고, 하지만 이 차의 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의 MVH 대책은 꽤 괜찮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그러니까 보편적인 승차감은 아니죠. 지금 이 터널 안이 그래도 매끄러운 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해도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 움직여요. 약간 좀 말 타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것도 구형에 비하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형의 그런 와일드함은 사라진 대신 좀 더 세련된 승차감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인 용도에서의 승차감은 아마 비슷한 그 뭐 스토닉이라든가 니로보다 떨어지죠. 니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긋나긋하죠. 저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니로가 더 낫지 않나, 보편적으로 쓰기에는. 그러니까 이 차는 좀 스포티하게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구형에 비하면은 잘 팔릴 거는 확실한데, 이게 볼륨 모델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B세그먼트 SUV만큼의 그런 볼륨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인식이 소울은 통상적인 SUV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 3세대에 와서 SUV가 됐고, 실제로 차 실루엣이나 디자인도 SUV 같이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울은 이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키가 큰 약간 박스카 그런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차피 소울이야 내수보다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고, 실제로 기아도 내수 판매 목표는 그렇게 높게 잡지를 않았죠. 어쨌든 소울은 작은 SUV를 타면서 스포티한 운동 성능을 원하는 고객에게 어울리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패션카 같은 그런 패셔너블한 디테일도 있고요. 예, 이로써 신형 소울 부스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